1990년 겨울,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준호와 백구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는 결국 잔인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 한 마리 먹여 살릴 돈도 없는데 뭐하러 키워? 내일 장터에 내다 팔아버려. 트럭에 실려서 발을 내밀며 절규하듯 짖는 그날, 준호는 맨발로 시골길을 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백구야, 나랑 같이 가야 돼. 가지 마. 그로부터 11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준호에게 고향 친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야, 준호야, 신기한 얘기 들었는데 우리 마을 근처에서 어떤 늙은 개가 매일 같은 길에서 누굴 기다린대. 혹시 이런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글을 매일 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준호와 백구의 11년 만의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990년 겨울, 경상북도 안동 근처 작은 마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준호는 교실 창문으로 펄펄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가 끝나자마자 준호는 책가방을 메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하얀 털에 한쪽 귀가 살짝 접힌 개였습니다. 백구였습니다. 준호를 보자마자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달려와 앞발을 준호의 가슴에 올렸습니다. 아이야, 오늘도 왔구나. 추운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대답하듯 컹컹 짖었습니다. 둘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논두렁길을 걸으며 준호는 오늘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백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너 알아? 오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구구단을 외우라고 했는데 나 완전히 틀렸어. 그런데 창수는 다 맞췄다고. 부럽더라. 백구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며 준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40살이 간 넘은 어머니의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학교 다녀왔구나. 백구도 또 데려왔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백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었고 준호는 백구와 함께 그 옆에 앉아 숙제를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너도 공부해야지. 나랑 같이 구구단 외울래? 백구는 준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준호가 연필을 떨어뜨리면 입에 물고 다시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또 그 개랑 붙어 있네.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 줄 아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저녁상을 차리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껴안으며 작아졌습니다. 백구도 주인을 보호하려는 듯 준호 앞에 섰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백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백구는 방 한 구석에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준호가 고기 한 점을 던져주면 조심스럽게 받아먹었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와 백구는 아궁이 옆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는 백구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파묻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자꾸 그런 말씀 하시니까 걱정이야. 백구는 준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소년과 개는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일어나자 백구는 이미 깨어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세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 일도 잘 안 되고 집안 형편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준호는 어머니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백구는 준호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그날도 준호와 백구는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창밖을 보며 집에 있을 백구를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 집에 돌아온 준호를 맞이한 건 평소보다 더 신나게 뛰어오는 백구였습니다.
마치 준호의 불안한 마음을 알아채고 달래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백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떨어지면 안 돼. 약속해. 백구는 준호를 바라보며 살짝 짖었습니다. 마치 약속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두 친구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찾아올 시련을 말입니다. 그 운명의 날은 평범한 목요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언제처럼 백구와 함께 학교에 갔고, 백구는 언제처럼 학교 앞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준호를 맞이한 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마당 한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백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버지의 기분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회사에서 또 잘린 동료들 이야기, 월급이 밀린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백구를 쳐다봤습니다. 백구도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방 구석에서 몸을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개까지 먹여 살려야 하나.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늦도록 아버지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준호는 백구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밖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때문에 둘 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버지는 잠든 척하고 있는 준호를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일어나. 준호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구도 함께 일어나며 경계하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개 한 마리 먹여 살릴 돈도 없는데 뭐하러 키워? 내일 아침에 장터에 내다 팔아버릴 거야. 준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구는 제 친구예요. 친구고 뭐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개까지 키울 여유 없어. 내 말 못 들었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와 말렸습니다. 여보, 아이가 보는 데서 그러지 마세요. 당신도 찬성이야 반대야. 우리 살림살이가 어떤지 모르나.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꼭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백구만은 안 돼요. 제가 밥도 안 먹을게요. 용돈도 안 받을게요. 소용없어. 이미 정해진 일이야. 준호는 펑펑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백구는 준호를 위로하려는 듯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호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준호 옆에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쯤 정육점 아저씨가 작은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트럭 뒤에는 철창이 달린 우리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안 돼요. 하지만 아버지와 정육점 아저씨는 준호에게서 백구를 떼어냈습니다. 백구는 억지로 끌려가면서도 준호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닮은 눈빛이었습니다. 백구가 트럭의 철창 안에 갇히자 준호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백구야, 나랑 같이 가야 돼. 가지 마. 백구는 철창 사이로 발을 내밀며 절규하듯 짖었습니다. 마치 준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맨발로 시골길을 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백구야,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갈게. 하지만 트럭은 먼지를 날리며 사라져갔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준호를 안아주셨지만 준호의 마음속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백구가 없는 방에서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 백구가 누워있던 자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내가 더 강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백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학교에 혼자 다녔습니다. 백구가 기다리던 학교 앞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2008년 여름, 서울 구로공단의 작은 공장에서 20살이 된 준호는 쇠붙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백구의 마지막 눈빛, 트럭이 사라져가는 모습, 그리고 혼자 남겨진 차가운 방의 느낌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야, 김준호, 또 멍 때리고 있네. 일 집중해. 반장의 호통 소리에 준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공장 생활이 벌써 2년째였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자꾸 옛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뒤편 계단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도 준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준호는 끼지 못했습니다. 항상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늘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동료 중 하나인 성훈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준호야, 뭔 생각 그렇게 깊게 해. 여자친구 생각이야. 아니야. 그냥. 준호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백구 이야기를 해봐도 이해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말할 것입니다. 개 한 마리 가지고 아직도 그러냐고. 퇴근 후 준호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방에는 침대와 작은 책상만 있었습니다. 벽에는 어린 시절 백구와 찍은 유일한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백구를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아직 살아있긴 할까? 준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꿈에서 백구를 만나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백구는 여전히 어린 모습이었고 준호를 보면 신나게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현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는 종종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강가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개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작은 강아지와 공을 주고받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좋겠다. 저런 평범한 일상이. 준호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고 어머니는 병이 더 깊어졌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술을 마셔야 잠이 왔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보니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준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는 인터넷 카페에서 우연히 반려동물 관련 게시판을 보게 됐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찾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씩 찾다가 제외한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백구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11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개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백구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백구는 여전히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무 아래에서 꼬리를 흔들며 준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나 여기 있어. 꿈속 백구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준호는 깨어난 후에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요즘 들어 백구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보다도 더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 사이로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문득 고향의 논두렁 길이 생각났습니다. 백구와 함께 뛰어다니던 그 길이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백구를 찾아서라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몇 달 더 돈을 모아서 좀 더 준비가 되면 고향에 가보겠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 동료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모두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고향이 어디야? 말투 들어보니 경상도 사투리 쓰던데. 안동 쪽이야. 가족들은 잘 계시고. 그냥 그렇지 뭐. 준호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백구 이야기는 더욱. 나도 시골 출신인데 가끔 고향 생각나더라. 특히 옛날에 키우던 게 생각도 나고. 성훈이의 말에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집에도 누렁이라고 있었거든. 내가 중학교 때 죽었는데 아직도 생각나. 준호는 성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역시 개를 키워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오랜만에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준호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내 아버지는 요즘 조금 나아졌어. 준호는 백구 이야기를 꺼내려다가 말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됐는지. 2009년 봄, 준호는 여전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서울 생활도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마음속 한구석의 빈자리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화요일 저녁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준호야, 나 민수야. 오랜만이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안부 묻고 싶어서. 너 서울에서 잘 지내지? 민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동네 형이었습니다. 준호보다 2살 위였는데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백구와도 잘 놀아주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한테 신기한 얘기 하나 해줄까? 뭔데? 우리 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어떤 늙은 개가 매일 같은 길에서 누굴 기다린다는 거야.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우리 초등학교 앞 그 큰 느티나무 있잖아. 거기서 계속 앉아있다는 거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준호는 그 느티나무를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 백구와 함께 그 나무 그늘에서 놀던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글쎄, 자세히는 못 봤는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흰개라고 하더라. 그런데 많이 늙어서 털도 누렇게 변하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쪽 귀가 살짝 접혀 있진 않아? 민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정말 한쪽 귀가 접혀 있어. 너 그게 아는 거야.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1년 만에 들리는 백구 소식이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이름이 백구야. 백구.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내가 어릴 때 키우던 개야. 11년 전에 아버지가 팔아버렸거든. 민수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너 엄청 울었잖아. 그 개가 백구구나. 지금 어떤 상태야? 많이 아픈 것 같아. 글쎄, 걸을 때 다리를 절룩거리긴 해. 그리고 많이 말랐더라. 마을 사람들이 가끔 밥을 줘서 그나마 버티는 것 같아. 준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1년 동안 백구가 혼자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그 자리에 나타났어? 한 석 달 전부터인가. 처음엔 그냥 떠돌아다니는 개인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번 주말에 고향에 갈게. 백구를 봐야겠어. 그래, 그게 좋겠다. 그 개도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니.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당장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공장 일이 있었습니다. 반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주말에 휴가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반장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반장님, 이번 주말에 고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쉬어야겠어요. 무슨 일인데? 가족 일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백구도 준호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대신 다음 주에 야근 좀 해야 할 수도 있어. 네, 괜찮아요. 그 주는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일하는 내내 백구 생각만 했습니다. 1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신을 기억할까 등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1년 만에 고향에 가는 것도 그랬지만 백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5시 준호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준호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백구야, 정말 내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준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동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마을까지는 버스로 1시간 더 가야 했습니다. 시골 버스에 몸을 맡기고 가면서 준호는 점점 설렜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버스를 내린 준호는 곧장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말한 느티나무는 학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나무 아래에서 준호는 한 마리의 늙은 개를 발견했습니다. 털은 누렇게 바래였고 몸집도 많이 작아져 있었지만 한쪽 귀가 살짝 접힌 모습은 분명히 백구였습니다. 백구야. 준호의 부르는 소리에 백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본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준호를 본 순간 11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늙고 지친 몸으로 겨우 일어나 준호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나야, 준호야.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준호의 냄새를 맡더니 확신한 듯 준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정말 미안해. 이제야 찾으러 왔네. 백구는 준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1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백구의 마른 몸을 쓰다듬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그게 건드리지 마. 내 개야.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마을 정육점 주인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11년 전 백구를 사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이 개는 원래 제 개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돈 주고 산 개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돌봤어. 정육점 주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백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1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파신 게 맞아요. 이름도 백구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키운 지 11년이야. 이제 내 개지. 백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준호 뒤에 숨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 소리야. 그 개는 내가 주워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엔 마을 건너편에 사는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걸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내가 밥 주고 돌보고 있어. 당연히 내 개지. 아니야. 내가 더 오래 돌봤어. 두 사람이 서로 자기 개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들. 이 개는 원래 제가 키우던 개예요. 하지만 두 사람은 준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야, 박씨.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아냐? 돈이 문제야. 내가 정성을 다해서 돌봤다고. 소란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백구를 두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자기가 백구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병원비도 대줬어. 내가 목욕도 시켜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백구는 무서워하며 더욱 준호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보호하려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뭔 소동이냐? 무슨 일이야? 이장님, 이게 주인이 누구인지 정해주세요. 정육점 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11년 전에 돈 주고 산 개예요. 아니에요, 이장님. 제가 몇 달 전부터 돌봤어요. 박씨 아저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이장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이장님, 저는 이 개의 원래 주인입니다. 11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생활이 어려워서 팔았던 개예요. 이장은 준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너 혹시 김씨네 막내 아들 아니냐? 서울 간.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어릴 때 개 키우던 그 집이구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그 애 어릴 때 개랑 맨날 붙어 다녔지.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하지만 정육점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거예요. 법이 뭐가 중요해. 정이 우선이지.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애랑 저 걔. 어릴 적부터 같이 다녔어. 우리가 다 봤어.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둘이 한 몸처럼 붙어 다녔지. 걔가 그 애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그랬어. 정육점 주인과 박씨 아저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준호의 편을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다시 모여서 제대로 얘기해보자. 아니에요, 이장님. 지금 결정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백구야,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준호는 백구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준호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1년 만에 찾은 진짜 주인의 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육점 주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가 키운 개야. 절대 포기 못해. 박씨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정성스럽게 돌본 건데.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1년 전처럼 다시 백구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싸워서라도 백구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민수네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백구는 어디서 밤을 보내고 있을까,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되자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번엔 끝까지 지켜낼 거야. 준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11년 전의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울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준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김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예뻐해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어머, 준호 아니냐? 언제 왔냐? 어제 왔어요. 할아버지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준호는 백구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11년 전의 일부터 어제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나는구나. 할아버지가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구가 정말 제 개였다는 걸요. 그야 당연하지. 너와 그 개가 얼마나 친했는지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박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으시기로 유명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김준호예요. 어머나, 우리 준호 아니냐? 서울서 잘 지냈냐? 네, 할머니. 그런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준호는 다시 한번 백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내가 그게 없으면 밥도 안 먹고 그랬지. 둘이 한 몸 같았어. 할머니도 증언해 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거짓말하는 건 죄악이야. 준호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어른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준호와 백구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기꺼이 증언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정육점 주인과 박씨 아저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 편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시죠? 정육점 주인이 마을 상회장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몇십만 원은 들었어요. 하지만 상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해? 박씨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동안 백구를 돌본 것을 내세웠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오후 2시 마을회관에서 백구의 주인을 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해 주요 어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와 정육점 주인, 박씨 아저씨도 참석했습니다. 자, 그럼 각자 자기 입장을 말해보세요. 이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이장님, 저는 11년 전에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주인이 맞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몇 달 동안 성심성의껏 돌봤어요. 밥도 주고 아플 때 약도 사줬고요.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이장님, 저는 백구의 원래 주인입니다. 11년 전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백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운 제 친구입니다.
그때 김할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이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준호와 그 개는 정말 한 몸 같았어요. 학교 갈 때도 같이 가고 잠잘 때도 같이 자고 그랬습니다. 박할머니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개는 준호 없으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기다리기만 했어요. 다른 어른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 온 마을이 알고 있어요. 그 개가 준호만 따라다녔지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증언이 계속되자 정육점 주인과 박씨 아저씨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준호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장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을 들어보니 분명해졌습니다. 그 개는 원래 준호의 개가 맞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이장님. 저도 11년 동안 키웠다고요. 키웠다고 해서 주인이 되는 건 아니야.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데 마을 어른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성껏 돌봤는데요. 그 정성은 고맙지만 주인은 바뀌지 않아. 이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개는 원래 준호의 것이 맞습니다. 준호가 다시 데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1년 만에 백구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마을 어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육점 주인과 박씨 아저씨는 불만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준호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는 백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보자 힘겹게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정말 우리 집으로 가자. 준호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백구는 준호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11년 만의 재회, 그리고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나온 준호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11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백구는 준호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백구야. 하지만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11년 전 백구를 팔아버린 그 아버지를 말입니다.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가 집 앞에 서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준호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준호야. 언제 왔니? 어제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시선이 준호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백구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게 설마. 네, 백구예요. 살아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1년 전 준호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찾았니? 민수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마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집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왔나? 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오시더니 준호와 백구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준호야,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아버지. 그게 그때 그게냐? 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아버지도 많이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어깨도 많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 백구랑 함께 살고 싶어요. 준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라. 이제는 내가 책임질 수 있겠지. 아버지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준호는 큰 반대에 부딪힐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순순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11년 전 내가 잘못했다.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준호야. 준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뒀던 원망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백구는 준호 옆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11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을 거예요.
준호는 백구에게 밥을 줬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만에 마음 놓고 먹는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백구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1년 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아궁이는 이제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백구야, 여기가 우리 방이야. 기억나. 백구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예전에 자던 자리로 갔습니다.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백구는 11년 만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백구는 준호 옆에 바싹 붙어서 누웠습니다. 마치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듯이. 백구야, 정말 미안해. 11년이나 걸렸구나.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넌 날 기다려줬네. 고마워. 백구는 준호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백구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11년 전처럼 논두렁길을 걸었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룩거렸지만 꾸준히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준호야, 걔 찾아서 다행이다. 정말 감동적이야. 11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준호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백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큰 이상은 없어요. 잘 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을 듣고 준호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른들이 준호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백구와 준호의 재회를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걔도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는구나. 동물도 정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11년 동안 백구를 기다린 건 자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백구도 똑같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밤이 되자 준호는 백구와 함께 마당에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11년 전에도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백구는 준호를 바라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두 친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백구를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백구와 다시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장 반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왜 그러냐? 일은 잘하고 있었잖아. 죄송해요, 반장님. 가족 사정이 생겨서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그동안 수고했어. 준호는 서울에서의 3년을 정리했습니다. 고시원 월세도 정리하고 짐도 정리했습니다. 별로 가져올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이미 고향에서 찾았으니까요. 고향에서 준호는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처 농협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서울보다 적었지만 백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호는 백구와 함께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백구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꾸준히 준호를 따라왔습니다. 농협까지 가는 길은 예전 학교 가던 길과 비슷했습니다. 백구야, 예전처럼 같이 다니니까 좋다.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농협 동료들도 준호와 백구의 이야기를 들고 감동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 11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걔도 사람을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구나. 모두들 백구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백구도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백구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9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다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많이 약해졌네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수의사의 말에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어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세요. 준호는 백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사료를 사주고 따뜻한 침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백구는 평소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가쁘고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힘들면 말해. 내가 옆에 있을게. 백구는 준호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준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듯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백구 곁에서 밤을 샜습니다. 백구의 숨소리를 들으며 11년 전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뛰어놀던 논두렁, 아궁이 옆에서 함께 잠들던 밤들, 그리고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픈 날까지. 백구야, 우리 정말 행복했지. 비록 11년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웠어. 새벽 5시쯤 백구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이제 푹 쉬어도 돼. 고생 많았어. 백구는 마지막으로 준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11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한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백구를 꽃밭에 묻어주었습니다. 집 뒤편 해바라기가 피는 곳이었습니다. 백구가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백구의 충성심에 감동받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개였어. 사람보다 더 정이 많았지. 모두들 백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놓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구야, 오늘 농협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 한 분이 강아지를 데려오셨는데 너무 귀엽더라. 며칠 후, 준호는 마을 도서관에서 백구와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11년간의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재회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백구와 나의 이야기. 제목을 정하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1990년 겨울,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백구를 처음 만났다. 글을 쓰면서 준호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행복했던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준호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네요. 우리도 예전에 키우던 개가 생각납니다. 사람들의 댓글을 보며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백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준호는 백구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어.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지.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11년이라는 세월도, 헤어짐의 아픔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백구야, 넌 내 삶의 기적이야. 그리고 영원한 친구야.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백구가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준호와 백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위로를 전했습니다.